자, 반갑습니다. 1주차 2차 시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시강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집합을 짚고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게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 함수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그래서 이 용어가 뭘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용어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수학에서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잘 정리해 주시게 되면 아마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반드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8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f가 함수라 함은 x의 임의의 원소에 대응하는 fx는 y에 속하는 유일한 원소로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즉 만족하는 x로부터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만족해야 되는 두 조건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써보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은 내용은 이게 뭐냐면 이 함수의 조건을 조금 이해하는데 이게 문자들이 막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할 테니까요. 요 파트는 아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게 되어 내용이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 일단 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합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을 하나 가져오고 B라는 집합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기호로는 우리가 F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이 F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집합 A에서 B로 가는 대응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상이 지금 이게 지금 한쪽은 지금 대응을 하는 곳이고 한쪽을 대응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주고 받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대한 집합의 이름을 역시 다르게 붙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 자 함수가 대응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주는 요 함수 요 집합 있죠. 요 집합 요 빨간색으로 지금 먹고 제가 이렇게 덧칠을 할 건데 이 빨간색으로 덧칠한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다 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렇게 파란색으로 덧칠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덧칠을 한 그러니까 대응을 받는 곳이죠. 대응을 받는 요 부분의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근데 자 여기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역시 마찬가지로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단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A에서 B로 가는 그 대응 관계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은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정의역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공역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대응을 받은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받은 그 집합은 사실 뭐냐면 이 공역 전체가 아닌 요 2와 3으로만 생각을 해주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원소 나열법을 좀 적어보게 되면 공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지만 치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대응관계로 보게 되면 꼭 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뭡니까? 치역은 어디까지나 공역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수의 조건 일단은 아무 대응 관계가 전부 다 함수가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y를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원소 x에 여러분들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원소라는 것은 모든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x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 함수를 대응시켰을 때 그 공역상에 있는 y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1번 조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공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이 되는 관계를 F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는데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런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걸 좀 재미없으니까 이거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잠시만요. 자, 1이 있고 1, 2, 3, 4 이렇게 있고 B에는 공역이 1, 2, 3만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이렇게 갖다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여기서 대응을 안 하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의역상의 원소들 중 대응이
안 되는 원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1번 조건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y로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함수가 되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x가 y1이고 fx가 y2라면 그 y1과 y2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서 그 대응 관계가 F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는 1, 2, 3이 있고 여기는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1은 지금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3이 3으로만 가면 되는데 3이 4로도 가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함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가 일단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갈려서 가는 대응이 되는 원소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정의역상의 원소들 중 두 개 이상으로 대응이 되는 원소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요런 그림들이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하나씩은 대응이 되어야 되고 대신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것들 1, 2, 3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까요? 이거는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을 이 정의역에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함수의 조건을 따져줄 때는 공역은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혹은 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A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1, 2, 3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1이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그럼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그러니까 뭐냐면 공역은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의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정의역 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만 안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이 부분 전부 다 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함수가 되는 조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정의역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25분이니까 조금 촉박하네요. 자, 일단 한번 계속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 단사함수, 전사함수거든요. 자, 단사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단사함수랑 전사함수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뭐다?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전단사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전단사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 단사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교과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전단사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라고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전사함수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용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학교에서는 지금 이걸 단사함수, 전사함수라고 많이 쓰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단사함수입니다. 자, 단사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정의역이 보통 우리가 x로 표현을 많이 하고 공역은 y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x랑 y를 이렇게 잡아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x랑 y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f라는 함수를 잡았을 때, 자, 여기는 1, 2, 3이라고 잡고 여기는 1, 2, 3, 4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랬을 때, 자, 단사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4로 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단사함수라는 거는 일단은 함수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게 되는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일단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사함수라는 건 또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함수의 조건에서 이제는 그 포커스를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공역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 단사함수가 되려면 이제는 그 공역, 그러니까 그 대응을 받는 쪽에서 어떻게 받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단사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받는 쪽에서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대응을 받는 쪽에서 하나씩만의 원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반쪽에다 하나씩만의 원소가 생기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사함수 정의를 보시게 되면 x1과 x2가 만약에 다르다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응을 받는 쪽에서 하나씩만 받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단사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사함수를 한번 속도감 있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전사적으로 뭐 달려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사함수라는 게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x랑 y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1, 2, 3이 있고 여기는 이제 1, 2라는 게 있고, 예.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우리는 뭐냐면 전사함수라는 것은 자 요런 식으로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 포커스를 이제 공역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공역에서 그러니까 대응을 받는 쪽에서 안 받는 애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공역을 말하는 거죠. 공역에서 안 받는 원소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뭐 1, 2, 3 이렇게 있고요. 얘는 뭐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과 2가 2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3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자 단사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단사의 조건은 우리가 만족시켜 준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공역에서 보게 되면 자 단사라는 것은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라는 공역의 원소가 어때요? 지금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단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이 함수가 그럼 전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전사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전사함수라는 거는 안 받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공역상에서 보게 되면 1이라는 원소가 지금 대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전사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앞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의역상에 있는 원소들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그 공역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1번의 함수 조건을 보시면 되겠죠. 1번의 함수 조건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 조건 1. 그 다음에 자 단사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건 이제 공역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함수 조건 2를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공역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나씩만 받아야 되는 함수를 단사 함수, 그 다음에 안 받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함수를 전사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안 받는 원소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거 하나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게 되면 바로 이제 전단사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단사 함수.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죠. 그 다음에 공역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공역에서도 뭐냐면 단사의 조건도 만족시키고 전사의 조건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그림들을 계속 그려봐서 알겠지만은 이 전단사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전단사 함수는 함수의 조건도 만족시켜주고 단사의 조건, 전사의 조건. 그러니까 정의역에도 정의역에서도 안 가는 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으로 가는 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공역에서도 뭐냐면 안 받는 애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원소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1대1로 하나하나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단사 함수는
정의역이랑 공역상에 있는 원소가 1대1로 우리가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정의역 원소 개수와 뭐는 같다?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단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 전단함수의 형태를 찾으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대각선의 모양이다, 대각선 형태를 띠게 되면 우리가 전단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역시 이게 좀 25분 수업이라 좀 촉박합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역시 그 밑에 나오는 항등함수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합성함수랑 역함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간이 마치도록 할게요.